스마트 팩토리과 디지털 및 IoT 실습을 맡은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및 IoT 실습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레포트 20%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쪽에 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오늘 첫 챕터는 전기전자 통신공학의 물리적 기초, 전자기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면 전기전자 통신공학의 기초와 전기의 이해, 자기의 이해, 전개와 자개에 의한 물질의 반응에 대한 특성, 그리고 전자기파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생활 속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요. 화면 속에서 그림 1-1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그리고 전기신호로 동작하는 모든 기기들이 전기전자 통신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전자 통신공학의 공통적인 응용 분야로 묶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묶으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생활 속의 전기전자통신공학의 응용 분야입니다. 먼저 크게 나눠보면요. 가전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 방송통신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전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조명기기가 있었죠. 자, 조명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조명기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죠? 스탠드, 형광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전열기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전열기기에 대해서 한번 왼쪽에서 찾아봅시다. 네, 찾았습니까? 네, 여기 다림이랑 라지에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네. 다음은 동력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에너지를 힘으로 변환하는 걸 동력기기라고 하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력기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풍기, 청소기, 네, 세탁기, 이런 것들이 동력기기가 되겠고요. 다음 조리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기기는 어디 있을까요? 이 방송기기라는 거는 전기신호로 해서 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 TV랑 라디오가 되겠네요. 다음은 통신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통신기기는 전기신호로 특정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전화기와 팩스 그리고 컴퓨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그림 1-2의 전기전자통신공학의
응용 분야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휴대전화는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휴대전화는 빛, 통신, 그리고 방송, 응용의 복합체이다 라고 풀이를 했네요. 자, 일단 휴대전화는 빛을 응용을 해야겠죠. 빛으로서 이제 휴대전화에 어떤 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방송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밴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이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응용 분야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통신공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에너지 또는 전기신호의 발생, 전달, 사용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체계한 학문을 우리는 전기전자통신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전기전자통신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초가 되는 학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무엇일까요? 네, 듣기에 생소하시겠지만 전자기학입니다. 이 전자기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겹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전자통신공학의 세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공학, 두 번째 전자공학, 세 번째 통신공학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전기와 자기에 관한 현상과 원리를 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화면 속에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전기공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뭘 뜻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변전소와 송신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발생 그리고 처리,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가운데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신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런 그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전기적 신호의 발생, 처리, 전달을 위한 시스템. 이것이 통신공학이고요.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에너지와 전기신호의 변환 및 처리를 위한 전자부품 회로를 우리는 전자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문제를 낼게요. 휴대전화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래 그림같이. 네. 콘센트를 휴대전화와 연결해서 꽂는다. 두 번째, 충전기를 통해서 따로 충전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 무선전력 전송장치를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얘와 얘 그리고 세 번째 네, 여기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휴대전화 전용 애답터를 가지고 전선, 전원 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충전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휴대전화 전용 무선 전력 전송 장치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전기와 자기에 관한 현상과 원리를 다루는 학문인 전자기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자기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기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전자기학이라는 건 전기와 자기에 관한 현상과 원리의 상관관계를
이론으로 체계한 지식을 말합니다.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런 수학적 표시를 한 것이 바로 이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실게요. 여기 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1학년 과정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있어서 전기와 자기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은 2학년 올라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기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힘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기현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힘을 전기력이라 하고요. 자기력은 자기현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기학의 의미는 전기력과 전기현상과 그 다음 자기현상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변환 관계를 가지면서 공통된 원리를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자기학은 전기전자통신공학의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통신공학을 위해서 전자기학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